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비트코인 이하를 갖고 계신 분들께 찍는 영상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지금 어제 뉴스 나온 게 있죠. 포브스에서 월가 억만장자들 미국 채권 팔고 비트코인 매수 중 이렇게 해서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채권 쇼치고 팔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뉴스가 났죠. 이자 수익률보다 낮은 채권을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죠? 그냥 연 더블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성장한 해도 있었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더블로 성장을 했어요. 게다가 한 3년에서 4년은 무조건 존버음이 이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보면은 채권 규모가 해서 이제 300T 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300T다. 채권에서만 주식에서 500T, 채권에서만 300T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0%만 들어와도 지금의 30배입니다. 절반 들어오면 150배죠. 채권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문제지 그냥 안 들어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갔을 때도 나왔지만 ETF 지금 9개에서 매수한 게 거의 이제 GBTC 포함해서 100만 개, 그중 한 70만 개 정도 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선발대 자금이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한 400억 정도 담았는데, 그게 한 0.1%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의 0.1% 정도를 매수한 게 1,400억이야. 그러니까, 그냥 선발대 정도 보낸 수준이 지금의 10개월 동안, 11개월 동안의 ETF 매수 수량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선물 ETF, 그래서 이제 지금 하반기부터 FSSB 회계 규정 바뀌고, 연기금 헤지펀드 보험회사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썼던 글에서처럼 24년 하반기부터 큰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미래에셋 투자증권의 이 디렉터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5월 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연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기준인데 목요일 기준인데 8.96억, 13,000개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미친 수량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뭐 맨날 이렇게 들어오진 않겠죠. 맨날 이렇게 들어오진 않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한 70% 정도만 봐도 13,000개면은 70%면 10,000개 정도죠. 그러면은 지금 거래소에 남아있는 현물 재고가 100만 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200만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0만 개 정도 재고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네들이 ETF가 하루에 10,000개면은 30일이면 30만 개고 10개월이면 300만 개죠. 자, ETF 9개 회사만 봤을 때도 이렇습니다. 70%본 겁니다. 최대치 70%본 거고, 여기 아까 채권, 부자들이 채권 팔고, 비트코인 산다고 했었죠. 그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공격적이고 너무 무모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1년에서 2년 내로 쇼부가 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인데,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가속도가 붙으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지금, 요런 수준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비트코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 왜 비트코인은 안 오를까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했죠. 상승장 시작했고 어 지금 OTC 거래,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 블랙락이 이런 애들이 사기 때문에 안 올랐지. 이게 지금 장외 거래소 재고가 바닥이 나면은 시장가로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층층이 그냥 1억, 2억, 3억, 4억, 5억 별로 해서 비트코인이 100개, 200개 정도밖에 없으면 순식간에 10억, 20억 가는 건 금방이야. 그래서 300만 개 재고는 저는 1년 안에라도 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늦어도 저는 2년을 본다. 아토미 비트코인 님도 ETF의 기존, 기존 매수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3년에서 5년 봅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들어왔던 돈은 선발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ETF만 했을 때도 절반, 즉 1.5년에서 3년 보지만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들어오는 규모,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주식 시장에서 들어오는 규모를 감안했을 때 저는 1년, 더 빠르면 10개월, 내년 중반기까지라도 쇼부를 칠 수 있다.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나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2년입니다. 군대 갔다 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비트코인 이하를 갖고 계시는 분이나 비트코인 한 개 매수한 분 중에 군대 가기 전에 대출을 이빠이 끌어다가 지금 사놓고 지금 군대를 간 사람은 분명히 100% 갔다 오면 수십억 원대의 부자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젊을수록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집을 매수하면 10년 이후로 그리고 비트코인의 보유 기간은 최대한 10년까지로 봐라. 어, 1비트코인이 100억을 간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7비트코인을 낄낄거리면서 아무도 유입세가 없는 비상장 폰지 코인에 들어 앉아갖고 낄낄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좆됐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사연 주신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을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이게 지금 이분은 어제 그저께 원래 댓글 주시면서 다음날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출이 바로 가능한데 지금 월 고정비가 이제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을 받은 것 같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9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을 0.4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콜드월렛 얼리세요. 어제 영상 보셨죠? 0.4개를 사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추가 대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고정비나 이런 거 나가는 것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된다라고 했는데 젊을수록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용한 대출은 모두 다 비트코인에 박으세요. 예.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분 전쟁입니다. 그 앞서 말했듯이 채권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빨려져 들어오면은 그냥 완만한 곡선으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후죽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뻔히 보이는 수학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눈치 게임이에요. 한 명, 두 명 시작하면은 그냥 우르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가 사라지는 건 나는 솔직히 10개월이라고, 10개월, 1년, 1.5년이라고 봤지만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가격 예측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수요 폭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공급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쟁입니다. 누가 먼저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아놓냐의 싸움이야. 한 달에 30만 원씩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 돈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하셨지만 30만 사토시도 지금 이제 1억 넘었으니까 1억에서 조금 내려왔죠. 30만 사토시야. 30만 사토시도 100배 가면 이제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이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큰 구매력으로 100배 이상 갈 거지만 일단 자리는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대출,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그냥 깎아 쓰는 놈이 임자라고 했습니다. 자, 1금융권, 2금융권까지는 괜찮아. 그다음에 이제 카드론이나 이런 뭐 3금융권 이런 건 절대 손대면 안 되고 신용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1금융권 대출이랑 2금융권 대출까지는 걔도 이제 플러스 이제 비상금 대출이죠. 비상금 대출은 이제 1금융권에서만 나오니까. 비상금 대출 300만 원까지 싹싹딱딱 긁어서 전 다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도 가용한 대출은 무조건 하는 게 맞고 자기가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 있으면 1,000만 원 플러스 알파라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5 비트코인, 즉 5천만 사토시라도 사놓는 게 좋고 그 이상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야 돼. 무섭다.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고정비 커버가 받을 수 있는데 무섭다라는 건 통제할 수 있는 변수야. 이거는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공부를 극복을 하시고 제가 예전에도 영상 찍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서운 거는 한 2, 3개월 지나면 없어져. 적응이 됩니다. 그 상황에 적응이 돼. 그러면은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 생활이 익숙해져. 그래서 아끼고 하는 생활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다 해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만 무서워.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 그때 1금융권 대출 3천만 원 나오는 거 중에 1,000만 원만 했는데 그중에 1,500만 원, 2천만 원을 받을 걸. 그때 더 허리띠를 졸라 맸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를
다음 반감기 시작할 때 정도에 또 들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반감기 때는 이제 이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거든. 그러면 이제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아, 이번에는 과감하게 한번 정말 이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가 한번 들어가 봐야 겠다. 그때 되면은 이제 소득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가용한 대출은 무조건 활용해서 지분을 최대한 늘려놔라. 그리고 비트코인은 80%, 90% 성공 확률이 아니라 100% 성공하는 거고, 시간 5년 이상이면 무조건 100배 이상 먹는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1사토시라도 무조건 사놔라, 젊었을 때라고 제가 주구장창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0.7비트코인, 0.5비트코인이 엄청난 수량입니다. 지금 0.7비트코인은 2017년에 70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100배 가면은 이게 지금 5천만 원치 살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50억이 되는 거야. 2년, 3년 안에 빠르면. 내가 말했듯이 공격적으로 재고가 더 빨리 사라지면 1년 안에라도 그게 100배를 갈 수 있는 게 이 비트코인 판입니다.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재고가 얼마나 많은지 눈에 뻔하게 보이고 있고 재고가 줄어드리는 게 온체인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겁니다. 심플한 게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 주신 분은 사실 제가 이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나이가 제가 몇 살 많다는 이유로 조언을 또 좀 구한다고 이제 톡을 주셔갖고, 제가 감히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인데,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이시고,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재건축 자가를 사시는데 그 재건축이 들어가서 이주철거 착공이 이미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금은 이제 분양할 때 이제 나오니까 분담금이 대략 한 3년 내로는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현금 이제 30% 대출 70%로 분담금을 내셔야 되고 분담금에 대한 30%에 대한 현금을 지금 갖고 계신데 이 돈을 그냥 3년 동안 묵히는 게 좀 아깝다. 뭐 예를 들어서 강서방 이 돈을 갖다가 비트코인을 좀 사놓는 게 어떻겠니? 이제 여쭤보셔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 자금 조금 있으시고 어, 다른 건물, 자산이 조금 있으십니다. 이 자산을 갖고 있다는 말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최악에는 저는 이 30%의 현금은 저희 장인어른 같으면, 아버지, 이 무조건 30%는 3년 동안 갑니다. 쇼부를 칠 수 있습니다. 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얼리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 알트 레버리 손댈 때였으면 장인어른 같이 베이직 어텐션 저기 롱 포지션 3배수 치시죠 막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미친놈이었으면. 근데 비트코인은 100% 성공하죠.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이 100% 성공하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 2년 내로 쇼부가 날 수 있는 상황. 아무리 못해도 3년이면은 ETF 자금만 해도 쇼부를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금 30%는 무조건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30%가 얼마 정도에 되는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에 30%면서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정도면 이제 그 다른 자산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커버칠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이게 10억이라서 30%가 3억이면 그 다른 자산에서 3억이 대출이 최악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고, 원래는 아주 보수적으로 어르신들은 이 비트코인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그 여유 자금이 싹 다 들어가 있을 때 상승과 하락 기사가 나올 때면은 되게 이제 신경이 쓰이시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이 특히나 이제 직업이 없으시고 쉬시면은 더욱더 이런 뉴스나 시세 하락에 굉장히 예민하게 또 반응하신데 그러면 건강에 특히나 영향을 미치니까 얼마 전에 그 사연을 주신 분한테도 500만 사토시라도 그냥 사놓으시고 그게 100배 가면 5억이 되고 급한 병원비라도 쓸 수 있는 돈이 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5%, 10% 정도만 사십시오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장인어른께서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먼저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30%에는 현금을 다 100% 활용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100%면 70% 대출이고 30% 현금이었을 때 5% 정도 사놓는 게 아주 제일 보수적이고 5%가 500만 원이면은 그게 이제 지금 20배를 가면 사실 1억입니다. 1억이면 나중에 전혀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기 때문에 5%에서 30%에 대해 달하는 현금은 무조건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자산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 이게 혹시라도 하락이 나왔을 때, 끌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해서 그 1, 2년 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하고 나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저는 한 15%에서 30%에 달하는 현금은 무조건 저희 장인어른 아버지 같았으면은, 넣으십시오. 넣으시고 최악에는, 물론 그럴 일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추가적인 자산이 있으시면 거기서 조금 대출을 받으셔도 되니까 지금은 재고 상황이 이렇고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어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51% 이상이니 예금 적금보다는 무조건 비트코인 넣어놓는 게 맞다. 이 이제 그 트위터에서 활동하신 다른 분 한 분이 내년에 쓸 전세 자금을 갖다가 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된다고는 했습니다. 1년 내로는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는 1년 내로 쓸 전세 자금, 특히 거주의 문제니까 그거는 쓰지 말라고 했지만 3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ETF 기존의 저기 정찰병 수준의 돈 그것만으로도 지금 70만 개, 60만 개를 사들일 돈이었으니 이것만 해도 3년, 5년이면 3년, 4년이면 쇼부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이거 플러스 알파죠 지금. 그런 상황이므로 3년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모비커들 지금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찐 구독자입니다. 자기 0.05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달았길래 마음이 이제 되게 아파서, 아이고, 500만 사토시, 가난하시지만 500만 사토시 엄청 큰 돈입니다라고 이제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마다 이렇게 달면서 결국에는 이지랄을 하더라고. 상원순위 비트코인 수량 공개 못 하시죠? 어떻게 하나같이 대갈통이 이렇게 빠가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량 공개를 왜 합니까, 이 미친년아. 어쨌든 저기 정신 좀 차리고 모비커드 이제 좆됐어요. 이제 1년, 2년 내로 쇼부 난다니까. 그게는 이제 30만 원에서 내려가지도 않을 거야.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그냥 스테이블 모빅입니다. 스테이블 모빅 붙잡고 잘 딸딸이나 치세요. 알았죠? 수고하십시오.